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보면은요, 예,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보통 뭐뭐.exe 파일 하나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뭐뭐.dll로 된 파일들이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탐색기 같은 거 실행하셔가지고, 그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 있죠? 이런 데 가면 뭐 프로그램 설치된 것들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뭐 안철수연구소 V3 라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실행 파일이 하나만 있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뭐뭐.dll 이렇게 해서 그 DLL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아이고, 제가 또 V3 파일이라고 또 못 보게 하려고 또, 예. 예. 아무튼 요런 파일들 있잖아요. 이 파일에 대해서 내용, 그러니까 확장자가 DLL로 끝나는 이런 파일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면은 이거 하나만 만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이제 역할이 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저 파일이 일단 확장자가 DLL로 끝났잖아요. DLL. 예, 다이나믹 링킹 라이브러리. 다이나믹, 예, 그러니까 실시간.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여기서 실시간이니까 실행 중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뭐뭐.exe가 실행될 때 있죠. 이게 실행되는 시점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로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행 파일에 가서 붙는 그 링크가 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DLL 파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실행 시간이라는 건 실시간이 아니라 실행 시간이라고 해야 좀 더 맞겠네요. 그 런타임을 말하는 겁니다. 다이나믹은. 그래서 이에 대한 이론을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무슨 설명을 그러니까 DLL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MFC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MFC 라이브러리가 구현된 DLL 파일들이 있어요. 가끔 카페에 질문 올라오는 게, 제가 뭐뭐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친구한테 보냈거든요. 친구 쪽에 보냈습니다. 근데 친구 컴퓨터에서 실행하니까 뭐 올바른 응용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무슨 에러가 났다고. 근데 자기 컴퓨터에서는 잘 된다고 이제 여기서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 답변이 맨날 뭐냐면은 그 MFC로 작성하셨으면 이 MFC 라이브러리를 여기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라이브러리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 MFC가 실제 구현된 DLL 라이브러리고요.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비주얼C 2008 리디스트리뷰터블 패키지라 그래요. 이제 카페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해서 결국 이 DLL들이 시스템에 설치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이 예제를 실행했을 때 에러 없고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DLL 라이브러리는 그러면 이제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결국 이제 DLL이라는 거는요, 안에 가보면 결국 뭐만 있냐면 함수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혹시 여러분이 정적 라이브러리 있죠? 정적 라이브러리 확장자가 뭐뭐.lib로 떨어지게끔 프로그래밍을 해보셨다 그러면은 예,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정적이기 때문에 언제 이 라이브러리가 실행 파일하고 합쳐지냐면 링킹이 되냐면 이제 링크 타임에 이 라이브러리가 실행 파일 exe 파일에 가서 탁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정적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DLL은 이건 동적이에요. 그래서 동적이기 때문에 실행하다가 필요하면 로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래버려요. 근데 물론 이걸 정적인 형태로 쓰게끔 하는 뭐 링킹하는 방법이 있고 뭐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결국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따로 빼는 이유는 뭐냐? 개발을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이제 개발을 나누어 한다. 예를 들면 한 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철수라는 친구가 있고요. 영희가 있다고 할게요. 영희. 그러면 철수가 만약에 UI 부분을 개발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의 어떤 주요 기능 중에 하나에 뭐 A라는 기능이 있다. 그럼 영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면 DLL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혹은 뭐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던가. 그래서 나중에 철수가 만드는 건 이제 EXE로 떨어지거나 그럴 텐데 이거를 만들어서 얘한테 주면 철수는 이거 영희가 구현한 이 A라는 기능을 자기가 구현할 필요가 없죠.
영희가 구현해놨잖아요, A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쓰면 끝나요. 갖다가 쓰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희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공유예요. 그러니까 영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A라는 기능 있죠.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놨으면 이 기능은 이제 매번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번? 이걸 매번 구현할 필요가 있는가 했을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은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뭐 나중에 뭐 영희 뭐 철수가 아니라 뭐 길동이가 됐든 누가 됐든 영희가 만들어 놓은 이거 그냥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적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러니까 갖다 쓴다라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적하고 동적한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둘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은 세 번째로는 메모리 있죠. 메모리를 적게 쓴다. 무슨 얘기냐? 실행 파일이 뭐뭐뭐가 소위 실행이 됐다. exe 파일이 실행이 됐다. 그러면 그 메모리 램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 실행 파일 코드가 이만큼 있다. 그럼 이만큼 메모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적 라이브러리로 합쳐버리잖아요. lib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 lib 크기가 만약 요만하다고 그러다. 그러면 이 요만큼 해서 전체 크기가 이만해져요. 실행 파일의 크기가. 근데 어떤 A라는 프로그램도 이랬는데 B라는 프로그램도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어요. 그럼 B라는 게 실행되잖아요. 그럼 B의 코드가 있고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썼으면 얘도 똑같이 이만큼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똑같은 코드가 메모리에 두 번 올라갔죠. 그런데 이걸 DLL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이걸 DLL로 만들면 A라는 파일의 실행 코드 여기 들어가고요. B의 실행 코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 아까 라이브러리 코드 있죠. 그걸 여기다 따로 올려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올려요. 한 번만. 그 여기에서 이제 실행 코드가 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아니고 따로 떼놔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A, B, C 막 D 막 E 나오고 F 나오고 이래봐요. 그럼 이 코드는 메모리 한 번 로드해 놓고 다른 애들은 그냥 여기 참조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그냥 매번 ABCD가 다 이걸 다 이렇게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그죠?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점이 결국은 만약 프로그램이 이게 종료됐어요. 그래도 얘는 메모리 일단 안 내리겠죠. 그 DLL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참조 카운터가 있어요. 참조 카운터가 있어요. 그래서 참조 카운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라이브러리를 로드했을 때 이 카운터가 일씩 증가해요. 그러면 이제 안 쓴다고 해서 내리면 1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가 0 되잖아요. 그럼 그때 얘가 메모리에서 내려가 버려요. 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DLL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좋은 점이 그리고 프로그램 이렇게 동적으로 이렇게 참조해 쓰다 보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 하나만 딱 바꿈으로 해갖고 다른 프로그램이 다 업그레이드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DLL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는 예, 당연히 잘 또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기본적인 DLL의 이론은 이렇고요. 뭐 DLL 하면 이제 이걸 구현을 하는 걸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거를 반드시 이거 실습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제 새로 만드실 거 아니에요. 만드실 때 기존에 여러분 맨날 만들던 예제가 이제 항상 뭐였어요? 그 밀사미 응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바꾸셔야 돼요. 응? 여기서 이제 뭘로 가셔야 되냐면은 MFC DLL 뭐 이런 거 이제 하셔야 돼요. 그 MFC DLL을 선택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예, DLL 데모 이럴게요. 그래서 OK 하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들 때 이거 뭐 어떤 걸로 만들 거냐. 근데 이 화면에서 MFC 쓸 거냐. 그러면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적으로 갈 거냐, DLL로 갈 거냐.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해요. 이 안에서 속해 쓴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여기서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실행 파일 쪽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속해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일단 확장 DLL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스텝 1번 끝난 건데, 요렇게 해놓고 이제 가서 클래스 B에 가보면 함수가 한 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DLL ma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런 함수가. 근데 이 함수는 그러니까 C 언어의 메인 함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언제 호출되냐면 다이나믹 링킹되는 이 DLL 라이브러리가 로드 될 때, 언로드 될 때 다 호출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호출된 시점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요 DW region이라는 파라미터에 보면 어태치 되는 경우, 이제 초기화돼서 이제 로드 되는 경우고요. 이건 디태치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 썼다고 언로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기존에 뭘로 생각하시면 조금 빠르냐면은 얘가 init 인스턴스 부분이고 요게 exit 인스턴스 부분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순서상 의미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DLL 라이브러리는 결국 이거 빼고 나머지는 함수들만 잔뜩 있는 뭐 그런 거고 여기 보면 뭐 API 엔트리 이런 거 돼 있는데 이거 콜 컨벤션이에요. 콜 컨벤션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콜이다 뭐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재미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함수는 DLL 메인 함수는 인티저를 리턴하는데 이 앞에 재밌는 키워드가 붙었어요. extern C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DLL 메인 함수는 C++의 네임 맹글링에 의해서 조작돼서 이름이 변경되지 않고 C 호환되도록 하게 해갖고 이 이름을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임 맹글링에 대해서 이제 C++를 배울 때 배우셨으면 지금 이 말을 알아들으실 텐데 그러니까 그 C++에서 이제 뭐 상속이나 이런 뭐 다중정 이런 문제 때문에 파라미터하고 함수 이름하고 합쳐서 새로운 이름으로 함수 이름을 바꿔버리죠, 내부적으로. 그걸 네임 맹글링이라 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 네임 맹글링 하지 말라는 소리가 돼요. 근데 이제 DLL 메인 함수 이름은 절대로 네임 맹글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키워드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드는 일단 그렇고 여기서 이제 이거에 이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짜볼 건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DLL 메인 함수에서 할 일은 뭐 초기화 관련된 거 뭐 그런 것밖에 없고요. 대부분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면 함수만 잔뜩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앞에다가 반드시 요런 말을 붙이셔야 되는데 예, DLL인데 익스포트 하겠다. 그래서 요런 키워드 하나 붙여주시고 얘가 불리언을 리턴하고 콜 컨벤션이 API, 윈 API 그러니까 스탠다드 콜이 되겠죠. 그래서 get module pass 이렇게 그래서 C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참조인 str 패스를 인자로 받도록 했다고 할게요. str 패스를 예. 일단 이거 만드는 기능이야. 이제 제가 예제를 책에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모듈 파일 네임 가져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그거 써서 붙여줘라 어째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냥 지금은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버퍼 맥스 패스 정도로 하고요. 영초기화를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초기화 그냥. 그 다음에 API 함수인 get 모듈 파일 네임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모듈에 그러니까 DLL 라이브러리 모듈이죠. 그거를 여기다가 저장하도록 버퍼의 크기는 맥스 패스겠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str 패스에다가 넣어버리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제 코드 내용은 이제 실행 파일 이름 떼고 패스만 뜯어내고 그런 내용인데 아이고 뭐가 틀렸을까요? 예, 제가 뭘 틀렸을까요? 딱히 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들어가나요? 는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get 죄송합니다. 이런 바보. 자, 함수 원형을 지금 분류를 해놓고 리턴을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다 true 리턴 시킬게요. 그냥 이렇게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걸 빌드를 하잖아요? 일단 뭐 빌드가 됐다고 나와요.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 빌드가 됐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신텍스가 뭐냐면, DLL 함수를 익스포트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형식을 갖춰야 되고요. 윈 API 스타일로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콜 컨벤션은. 그 다음에 이런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 돼요. declaration spec, specification 이런 약자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명시하는 건 이제 DLL을 여기 이 함수를 외부에 익스포트 하겠다. 그러니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구현해서 남이 쓰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요것과 관련해서 책에 써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MS에서 만든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ANSYS 문법이 아니고 MS 문법이다. 그런 정도는 좀 일단 알아주시고요. 이걸 빌드를 일단 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제 문서 쪽에 가서 보면, 문서 쪽에 내 문서에 비주얼 C 2008에 아마 프로젝트에 DLL 데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게 빌드를 해서 디버그 폴더에 가보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뭐.dll 파일이 나와요. 이 DLL 파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 이러네. DLL 파일로 떨어지는구나. 이제 여러분이 빌드 했으면 이게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이렇게 핵심이 되는 건 여기서 lib하고 DLL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DLL 갖다 쓰는 사람이 이제 컴파일 링크 할 때 이게 필요하고요. 실행할 때 이게 필요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DLL 데모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을 하는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실제 바디건을 내가 한 거고, 이제 누군가 이거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갖다 쓰는 걸 구현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젝트에다 한 방에다 싹 다 때려 넣을게요. 기존 솔루션에다가 이제 같이 추가해서 MFC 응용 프로그램 하나 넣어라. 예? 그래서 기존의 이제 솔루션이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아니고, 요거를 만들 때, 새 프로젝트 하실 때, 아이고, 어디가 있냐면, 새 솔루션 만들기가 아니고, 솔루션의 추가, 예, 요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걸 할 필요가 없고, 그런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응용 프로그램 이름은 테스트 app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지금은 그냥 대화 상자 기반으로 간단하게 만들게요. 대화 상자 기반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대화 상자 기반으로.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제 대화 상자 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저 함수를 갖다 쓰겠다 그런 의미예요. 갖다 쓴다. 갖다 쓴다라는 건 이제 호출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를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갖다 쓰는 사람 입장을. 그래서 버튼으로 하나 이렇게 달아서 갖다 쓴다. 요거 이제 함수 요거 등록하시면은 여기 등록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만들었던 함수 이름이 여기 DL 쪽에 가면 지금 얘가 세트돼 있죠? 여기서 보면은 요 함수 만든 거잖아요. 그죠? get module pass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그래?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였어. 알았어. 저기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갖다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get module pass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화 해주시고 참조로 떨어질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 근데 지금 빌드하면 이거 당연히 에러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 이 get module pass라는 함수가 어디 구현되는지 모르잖아요. 저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 함수의 원형을 써주시면 돼요. 어딘가에다가 include 파일 해서 헤더 쪽에 써주시든 이 안에 써주시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했냐면은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항상 여기다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헤더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전달을 할 때 거기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실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솔루션 탐색기 열으셔가지고 요거죠. 지금 요거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 stdafx.h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냥 내가 DL을 이번에는 익스포트가 아니라 임포트로 가져오겠다. 원형이 어떻게 되냐면 불리언 타입을 리턴하고 콜 컨벤션이 win API이며 함수 이름은 get 모듈 패스인데 인자로는 C스트링에 대한 참조를 받는다. 뭐 변수 이름은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고요. 이런 원형선을 해주면 돼요. 그럼 빌드를 해보면 잘 빌드 돼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이제 컴파일은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잠시만요. get 모듈 패스. 이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렇게 해보면은 빌드를 해보면 지금 아까는 그 제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원래 빌드 해보면은 이게 언제 에러가 나냐면 링크 에러가 나요. 이렇게. 그죠? 컴파일 타임의 오류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왜 링크 에러가 났냐면 이 파일이 실제로 구현된 건 어디 있어요? DLL 데모에 있죠. 그러니까 이 DLL 데모를 갖다 쓰는 사람이 이렇게 얻다가 갖다 쓰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빌드 타임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원형 선언 있죠. 그 다음에 세팅을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이런 프라그마 키워드 전처리 이용하셔서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 뭘 갖다 썼다 이거예요. 근데 저기 이름이 뭐냐면 DLL 데모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 DLL 데모.lib가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또 없잖아요. 어디 있냐면은 프로그램 경로가 지금 여기 보시면 lib 여기 있죠. 이거를 복사해다가 여기 테스트의 그 솔루션이 저기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 있죠. 여기다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시스템 폴더 같은 그 라이브러리 폴더에 복사를 해주시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빌드를 다시 해볼게요. 해보면은 컨트롤 여기에서 이제 F7키 누르면 얘를 빌드해요. 근데 얘를 활성화시키면은 얘를 이제 시작 프로젝트 설정 그러면 얘가 선택되죠. 그래서 F7 누르면 저걸 빌드합니다. 그래서 저걸 다시 솔루션을 싹 다 다시 빌드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잘 보시면은 DLL 메인이든 이 솔루션 안에 지금 프로젝트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 두 개가 다 빌드가 잘 돼요. 됐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실행시키잖아요. 그 실행하면 또 이제 이게 지금은 여기서 경로가 다 맞아서 다 된 건데 여기 올라가서 여기 가서 해볼게요. 여기 가서 지금 같은 폴더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행이 된 건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이름을 이렇게 바꿔갖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없애버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없어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그럼 뭐 다시 설치해서 뭐 해결을 하려는 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DLL 파일은 언제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링크할 때는 lib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을 DLL 파일을 만들 때 이와 같은 방법을 묵시적인 방법이라 그래요. 묵시적 링킹.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명시적으로 링킹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여기까지 하고요. 보통 아까 그리고 뭐 해더니 원형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그 H 파일을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라이브러리 개발하신 분이 총 파일이 3개가 나와야 돼요. 뭐뭐뭐.h가 나오고 뭐뭐뭐.lib가 나오고 뭐뭐뭐.dll이 나와요. 그럼 이건 언제 필요하냐? 컴파일 타임에. 그럼 lib는 링크할 때. 그럼 이거는 실행할 때. 그렇게 돼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 실행해보면 이제 실행이 되게 잘 되죠. 실행이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 정보가 이제 다 찾아보시면은 뭐 결국은
어떤 함수들을 여러분이 MFC에서 갖다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게 다 어디 구현되냐면 이런 식의 LIB 파일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매번 갖다 쓸 때 이제 뭐 헤더 인클루드 해라, LIB 뭐 세팅해라, 이제 MSDN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MSDN 같은 데서 뭘 찾아보면 예를 들면 뭐 지금 책에 나오는 거 뭐 wave, single, object 뭐 있다는 함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가서 레퍼런스를 보시면 맨날 써 있는 말이 어떤 헤더에 들어있고 LIB 파일 어디에 구현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어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헤더를 인클루드 해야 될 거고 LIB 파일은 이런 거 실행할 때는 이런 DLL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통은 이 안에 아까 아이고 어떤 걸 실행시켰나요? 여기 요거 있죠.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헤더 안에 보통은 갖다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한 이런 방법을 묵시적인 로딩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로딩 방법은 컴파일, 그러니까 링크를 할 때 어떤 DLL을 로딩해라 이런 코드를 자동으로 하도록 다 어디 PE 헤더에 정보를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 빌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기 이런 PE뷰 같은 PE뷰 그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가지고 PE뷰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요 실행 파일을 이렇게 여기다 놓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 실행 파일 안에 보면 이 안에서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어떤 거 로딩하고 어떤 거 여기 보면 분석이 돼 있는데 이건 자세하게 설명 안 되고 안타깝지만 비조시 2008에는 이 툴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예,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비조시 6.0에 보면 어떤 툴이 있냐면 도구 중에 디펜던시 워커가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은 디펜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디펜던시 워커라는 툴 있죠.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드롭을 하면은 얘가 분석을 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이 테스트 APP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한다. 자세하게 분석이 지금 안 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DLL들이 있어야 이게 묵시적으로 로딩하도록 이게 P 헤더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DLL 데모 DLL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DLL 데모는 또 어떤 걸 로딩한다 써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그 중에서 얘가 어떤 함수를 익스포트하고 있는지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름이 네임 맹글링 된 걸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디펜던시 워커를 이용하시면 어느 실행 파일이 DLL을 뭘 필요로 하는지 묵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거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쓸 일이 좀 많겠죠. 뭐 이런 걸 이용하시면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또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쓰는 DLL 로딩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묵시적인 로딩 방법이라 한다. 예, 이제 알아두시고요. 다음 명시적인 부분도 잘 알아놔야 되는데 일단은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끊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